Dubro Suspicion Files. 때는 1989년이었어요.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서 미국 정부가 감추고 있던 가장 깊숙한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바로 이 남자 때문에 네바다 사막에 있던 그 비밀 군사기지가 전 세계 미스터리의 중심에 서게 됐죠. 오늘 바로 그 얘기, 밥 라자와 51구역 신화의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당시 라스베가스의 한 지역 방송에 데니스라는 가명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터뜨린 폭탄 선언이 정말 엄청났죠. 자기가 정부 비밀 프로젝트에서 그것도 외계 기술을 직접 만졌다고 주장했으니까요. 진짜 딱 이 인터뷰 하나 때문에 그전까진 뭐랄까 군사 항공 전문가들이나 알던 그 비밀 기지 51구역이요. 하룻밤 사이에 UFO 전설의 심장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정부가 외계인을 숨긴다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51구역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랑 내부자 증언까지 딱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 밤라자라는 사람의 말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폭로였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짜인 거짓말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사실과 거짓을 하나하나 갈라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밤라자는 대체 미국의 그 비밀스러운 군사기지 안에서 뭘 봤고 또 무슨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밤라자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들어보시면 그냥 UFO 봤다가 아니잖아요. S4라는 구체적인 장소, 추진 시스템 역설계라는 임무, 심지어 비행선에 스포츠 모델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15번 원소라는 동력원까지.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 UFO 논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이건 그냥 목격담이 아니라 내부자의 기술 보고서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자, 보통 이런 엄청난 주장을 들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 말을 한 사람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 밥 라자라는 사람 믿을 만한 인물일까요? 지금부터 그의 배경을 한번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학력 문제인데요. 본인은 MIT에서 물리학 석사, 칼텍에서 전자공학 석사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최고의 엘리트 코스죠. 근데 MIT랑 칼텍에 확인해 보니까 입학 기록도 졸업 기록도 아예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확인된 건 그가 언급한 교수는 사실 전문대학교 교수였다는 거. 여기서부터 그의 이야기 전체에 아주 커다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가 로스앨러모스 공립연구소에서 일했던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아요. 1982년 전화번호에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름 옆에 붙은 KM이라는 코드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직원 과학자가 아니라 커크 마이어라는 외부 계약업체 소속의 기술자였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주장했던 최고 물리학자란 타이틀과는 거리가 좀 있죠? 자,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외계 기술을 다루는 프로젝트예요. 그럼 당연히 최고 등급의 보안 심사를 통과해야겠죠. 근데 라자는 당시에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고 나중에는 범죄 기록까지 생깁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그 깐깐한 보안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럼 이제 밤라자라는 인물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그가 주장했던 과학기술 그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죠. 과연 그가 설명한 비행 접시의 원리는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였을까요? 라자 이야기의 모든 기술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기적의 물질 115번 원소죠. 이게 뭐냐면 지구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원소인데 이걸 연료로 쓰면 중력을 막 조종하고 시공간을 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마법 같은 얘기죠? 재미있는 건 라자가 이 얘기를 하고 한참 뒤에 과학자들이 실제로 115번 원소를 만들어냈어요. 이름은 모스코뷴.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라자는 이게 엄청나게 안정적인 연료라고 했잖아요.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만들어지자마자 1초도 안 돼서 사라져버리는 극도로 불안정한 원소였던 거죠. 이걸로 비행선을 움직인다는 건 글쎄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의 과학적 주장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대목이죠. 비행 방식에 대한 설명도 아주 독특해요.
우리가 아는 로켓처럼 뭘 뿜어내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고 싶은 방향으로 비행선 바닥, 배 부분을 살짝 기울이면 그쪽에 시공간이 왜곡되면서 뭐랄까 미끄러지듯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정말 기발한 상상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미 해군이 공개한 긴발이라는 UAP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라자가 설명한 이 바닥 우선 비행 방식이랑 되게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에이 저거 그냥 카메라 착시 현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 우연의 일치 참 신기하긴 하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 라자의 이야기가 전부 거짓말이라면 미국 정부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그를 막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발상이 나옵니다. 혹시 라자의 폭로가 사실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흘린 가짜 정보, 즉 역정보는 아니었을까요? 이게 그냥 망상이 아닌 게 실제로 미 공군이 UFO 이야기를 기밀을 지키기 위한 연막으로 써먹은 적이 있거든요. 바로 폴 베네이스라는 사람의 사례인데요. 이 사람이 공군기지 근처에서 이상한 신호를 잡았는데 사실 그건 공군의 비밀 스텔스 드론 신호였어요. 이걸 감추려고 공군이 베네위치한테 일부러 가짜 외계인 정보를 흘려서 그 신호 외계인 겁니다 라고 믿게 만든 거죠. 진짜 군사기술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밥 라자가 외계 우주선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던 1980년대 후반, 바로 그 시간에 51구역에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F-117 스텔스기, B-2 스텔스 폭격기 같은 당시 사람들이 보면 UFO라고 착각할 만큼 이상하게 생긴 비밀 항공기들을 한창 만들고 테스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가 정확하게 겹쳐요. 그러니까 이 가설의 결론은 이겁니다. 밤라자의 황당한 외계인 이야기가 오히려 51구역의 진짜 비밀, 즉 세계 최강의 스텔스 기술 개발을 위한 완벽한 연막이 되어줬다는 거죠. 사람들과 적국의 시선을 외계인이라는 엉뚱한 것으로 돌려놓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이야기는 없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반박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신기하게 밤라자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유명해지고 있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최근에 데이비드 그로시라는 새로운 내부 고발자가 등장했죠. 이 사람은 라자와는 다르게 경력에 흠 하나 없는 엘리트 정보장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미 의회에서 정부가 추락한 UFO를 가지고 있고 역설계 프로그램도 있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어때요? 라자가 30년 전에 했던 얘기랑 굉장히 비슷하죠. 라자가 뿌린 씨앗이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주목받게 된 셈이에요. 이 이야기의 문화적인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2019년에 페이스북에서 다 같이 51구역 쳐들어가자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하겠다고 눌렀어요. 물론 장난이었지만 이건 밤라자의 이야기가 더 이상 소수의만의 음모론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인터넷 밈이자 문화 현상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볼까요? 밤라자의 이야기는 아마도 현대의 신화라고 부르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51구역이라는 진짜 비밀기지, 즉 한 톨의 진실 위에 그의 상상력, 그리고 어쩌면 이걸 이용하려 했던 정부의 역정보 작전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아주 거대하고 매력적인 허구말이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라자의 이야기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이 이야기를 믿고 또 열광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건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근본적인 불신, 그리고 저 너머에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진실이 있을 거라는 우리 모두의 희망과 열망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